문제 1번.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을 퇴사한다. 2.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3.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4.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5.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정답은 3번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입니다. 장기 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 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4번에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상자의 집이 장마로 인한 수해가 발생해서 일주일 동안 집 수리를 하게 되었다. 이때 안내할 수 있는 장기 요양 급여로 오른 것은 1. 방문 요양 2. 방문 목욕 3. 방문 간호 4. 야간 보호 5. 단기 보호 정답은 5번 단기 보호입니다. 문제에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상자라고 하였고 일주일 동안 집 수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단기 보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기 보호는 수급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문제 3번. 어깨 통증 예방 스트레칭으로 옳은 것은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준다입니다. 1번은 손목, 2번도 손목입니다. 혹시나 1번, 2번의 사진이 팔꿈치 예방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화살표를 보셔야겠습니다. 손목은 정중신경이 압박이 돼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위쪽으로 쭉쭉 펴주는 거고 팔꿈치 통증 예방 운동은 안쪽으로 힘을 주시는 화살표가 나오겠습니다. 화살표를 보시고 구분을 좀 하시고 4번의 팔꿈치 예방 운동입니다. 손을 깍지 끼고 쭉 팔꿈치를 펴는 운동이고 5번도 팔꿈치 예방 운동으로 내발기기 자세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환의 경과가 빠른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2.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3.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고 회복이 빠르다. 4.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5. 골격근의 수축력 증가로 관절 운동이 용이하다. 정답은 4번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입니다. 1.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2.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같은 약을 썼을 때도 더 치명도가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 콩팥의 소변 농축 능력, 배설 능력 감소로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3.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재발도 빈번하면서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5.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관절구축 예방이나 욕창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문제 5번. 변비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량 증가 2. 신체활동 증가 3. 마약성 진통제 사용 4.
복부 근육의 힘 강화. 5. 고자녀 시기 섭취. 정답은 3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입니다.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은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되겠습니다. 제산제 같은 경우는 산을 중화시키는 약물로 흔히들 아시는 겔포스 등이 되겠습니다. 1. 수분 섭취량 감소. 2. 신체 활동 감소. 4. 복부 근육의 힘 약화. 5. 저자녀 시기의 섭취가 변비의 원인입니다. 저자녀 식품은 섬유소가 적어서 빨리 소화되고 흡수가 되어서 장에는 별로 남지 않은 음식물이 되겠습니다. 쉽게 저자녀 시기는 저섬유소다라고 기억하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의 업무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태그 인식을 할 때 스마트폰을 바짝 갖다 댄다. 2. 태그 접촉 시 스마트폰 앞면을 2에서 3초간 접촉한다. 3. 방문 목욕은 목욕을 30분 이상 제공 시 종료 전송이 가능하다. 4.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태그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24시간 방문 요양의 경우 남은 시간이 0이 되어야만 서비스 전송이 가능하다. 정답은 5번 24시간 방문 요양의 경우 남은 시간이 0분이 되어야만 서비스 전송이 가능합니다. 분 단위로 기록하기 때문에 24시간은 1440분을 분배해서 각각 입력해야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문 요양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3시간 방문 요양을 했다 하면은 180분이 되겠고 남은 시간이 0분이 되도록 각각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체크해서 시간을 기록합니다. 분 단위로 기록이 들어갑니다. 1. 태그 인식을 할 때 스마트폰을 1에서 3cm 이내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태그는 카드 모양으로 생겨서 대상자 집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어플에 접촉을 해서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라는 화면이 나오면 뒷면을 갖다 대면 띠리링 소리가 나게 됩니다. 2. 태그 접촉 시 스마트폰 뒷면을 2에서 3초간 접촉합니다. 3. 방문 목욕은 목욕을 40분 이상 제공 시 종료 전송이 가능합니다. 4.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태그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태그 취소 선택 후 급여 종류를 재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3가지의 급여 제공 내용을 무선 주파수 인식 RFID를 이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되는 관리 체계입니다. 추가로 요양보호사가 하는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중에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 전송할 때는 정서 지원 항목은 60분 이하로 기록이 됩니다. 표준 서비스 내용이고 정서 지원 항목은 3가지입니다. 1번은 말벗, 격려, 위로, 2번은 생활 상담, 3번은 의사소통, 도움이 되겠습니다. 60분 이상은 전송이 안 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5등급 치매 대상자입니다. 종료 전송 시에 태그 인식 후 120분 이상 제공 확인하시고 인지 자극 활동에 60분 이상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 하기에 기록을 합니다. 문제 7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다. 2.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3. 등록 후에는 내용을 변경, 철회할 수 없다. 4. 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5.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정답은 2번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1.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후에는 내용을 변경이나 철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보호자 동의와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4가지가 중단이 됩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가 중단이 되고 중단할 수 없는 4가지는 통역물산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진통제, 영양제, 수액, 물공급, 산소 공급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편안한 배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으면 기저귀를 채운다. 2. 차가운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3.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5.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정답은 4번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입니다. 자, 문제가 침상에서 배설하기 있기 때문에 침상용 변기, 같은 말로 간이 변기입니다. 간이 변기는 오염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 덮개가 있어야 되고 열탕 소독할 수 있도록 내열성이 있어야겠습니다. 1.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으면, 다시 말해 엉덩이나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으면 옆으로 눕힙니다. 기저귀 채우지 않습니다. 2. 따뜻한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합니다. 3번 같은 문장은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문장은 이동식 변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오답입니다. 4. 간이 변기는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사용을 하지만 배변을 볼 때 배에 힘이 들어가기 쉽도록 침대 상체를 올려주어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줍니다. 5.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를 덮어주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려줄 것은 가려주기 위해서 무릎 덮개를 덮은 후 바지를 내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간이 변기 사용에서 주의하실 2가지는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사생활,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소한 부분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제 9번.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2.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4. 컵 사용이 어려울 경우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한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컵 사용이 어려울 경우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합니다. 빨대를 요양보호사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다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치약을 칫솔모 사이에 눌러 짜서 치약이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합니다. 2. 칫솔은 45도 비스듬한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습니다. 방향은 잇몸에서 치아 방향입니다. 3.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으셔야지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손상될 수 있겠습니다. 5. 혈액 응고 장애는 말 그대로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10번. 다음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수 있는 치매 대상자는 물건 보며 과거 해상이고 맷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즐거웠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언제 무엇을 만들 때 사용했습니까? 등을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1.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2. 경증 치매 대상자. 3. 중증 치매. 4. 말기 치매. 5. 중고도 치매 대상자. 정답은 2번 경증 치매 대상자입니다. 문제에서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이기 때문에 특히 경증 치매, 초기 가벼운 치매에서는 예전의 과거 기억보다는 최근의 단기 기억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해상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